심리학이라는 렌즈로 마음과 정신을 들여다보는 시간, 마인드온입니다. 자, 오늘은 칭찬이나 격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고래를 춤추게 하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격려와 응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요. 네, 사실 도쿄 올림픽이 개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이제 무관중 경기로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고. 어쩔 수 없는 조치죠. 네, 사실 저희 이제 프로 그 축구나 프로 농구나 뭐 프로 야구나 이런 데도 이제 무관중이었다가 막 관중을 조금만 맞아요. 들어왔대 해서 네. 예전과 확실히 다른 그런 스포츠 환경이 조성이 됐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스포츠 선수들에게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또 칭찬과 격려가 네. 우리 개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자, 뭐 이런 올림픽이 처음이에요. 지금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그 축제로 여겨지는데 관중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무관중 경기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네, 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뭐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늘 관중이 꽉 들어차 있고 그 관중들이 함성과 응원을 주는 환경에서 네. 경기를 했었다가 그게 없어진 환경이 되면 분명히 환경이 달라지면 우리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달라진 환경이 네. 선수들의 어떤 경기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관중들이 좀 들어차서 환호도 보내주고 응원도 해야지 경기력이 좀 더 발휘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좀 종목마다 차이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 자체가 그런 환호와 응원이 네. 되게 큰 요소로 작용을 하는 스포츠도 있고 또 반대로 조용히 해야 되는 스포츠도 그러네. 네, 네,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뭐 사격, 양궁, 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 게임이 들어가면 이제 조용히 하도록 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물론 사격, 양궁, 골프라고 하더라도 소리가 없더라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하는 거와 그렇죠. 아무도 없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하는 경기는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스포츠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네. 같이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기록과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질 때의 실제 결과가 나왔던 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걸 조사를 해본 게 있더라고요. 2019-2020 시즌에 그 분데스리가라고 독일 프로축구 경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뭐 2020 시즌이니까 코로나가 한창 그렇게 됐을 때고 예. 무관중 경기로 치렀는데 통계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 무관중 경기 홈팀 승률이 21.7%가 나왔다고 합니다. 21.7% 네. 홈팀이. 네. 근데 무관중 시행 이전에 관중이 있었을 때 네네. 홈팀 승률은 43.4%였다고 합니다. 와,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네, 수치인데. 그러니까요. 관중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걸 추측해보게 할 수 있는 통계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관중들과의 호흡 이게 네. 포인트네요. 아, 말씀하신 그럼요. 거. 네.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 네. 차이가 분명히 있겠네요. 네. 저는 이 얘기하면서 그 콘서트도 떠올랐습니다. 그러네요. 네, 뭐냐 하면은 사실 음악 다 그거 나와 있잖아요. 음원이 집에서 들으면 되는 건데 굳이 큰 돈 들여서 콘서트를 가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줄을 서가지고. 네, 줄을 서서 또 꽤 비싸잖아요. 네네.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저는 결국은 이 호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관중들과 앞에 서 있는 가수들이 호흡을 하면서 맞춰가면서 음악이 만들어지는 걸 즐기려고 가는 건데 뭐 스포츠 경기도 그런 측면에서 경기장을 가는 건데 네네. 그런 부분들이 감소하게 되면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응원이 필요하고 네. 좋지만 반대로 그 역효과를 좀 부를 수도 있다. 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나. 네, 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뭐 신인 선수처럼 이렇게 뭔가 관중들이 많이 꽉 들어찬 환경에서 경기를 해보지 못한 선수의 마음을
조금 읽어본다면 네. 관중이 꽉 틀어 차서 응원을 할 때 그 긴장감과 압도, 아,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신인과 이제 고참,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선수들의 차이는 뭘까 했을 때 예. 저는 일단 첫째는 익숙함. 이 분명히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항상 응원을 받으면서 경기를 해보신 분들은 이제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신인 선수들은 그런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응원을 받았을 때 결국 그 응원이 내 내적인 힘과 맞닿아서 맞물려야 이게 힘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내적인 힘을 무시한 채 외부의 어떤 시선, 내가 저렇게 주목받고 있으니까 네. 잘해야 된다라는 외재적 동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결국은 이 내재적인 힘을 잃게 되고 수행 능력이 잘 발휘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내재적인 힘, 아마 오늘 주제도 그런 쪽으로 좀 기결될 부분이 있을 텐데요. 내재적인 힘에 조금 주의를 기울이고 칭찬의 힘을 활용을 해야 예. 내 퍼포먼스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그 응원과 나의 내재적인 부분이 맞닿게 되면은 네. 효과를 볼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응원의 효과는 분명한 건데 네. 어떤 효과인지 네. 좀 콕 좀 집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를 이제 관중 효과라고 관중 효과. 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관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관중의 어떤 시선, 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분명히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존재할 때 그 시선과 내재적인 힘이 잘 맞닿으면 그게 더 많은 퍼포먼스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네. 그 다른 사람의 시선과 내 내재적인 힘이 잘 맞닿지 않고 외부적인 시선에만 너무 관심을 기울이고 여기 압도당하면 결국은 수행이 억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관중 효과와 관련된 실험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건가요, 이거는? 네, 그 영국 노섬브리아 대학에서 네. 프로축구 선수들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건데요. 이제 홈 경기에서 열렬한 응원을 받고 경기를 한 선수들의 예. 그 호르몬 수치를 조사를 해봤더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40에서 70% 더 높게 나왔다라는 이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뭐 테스토스테론은 이제 선수들이 일부러 이제 수행 능력 촉진하기 위해서 네. 맞기도 하는 스테로이드 제가 이제 테스토스테론인데요. 이제 이 테스토스테론이 있으면 우리 몸이 순발력이나 민첩성이나 운동 능력이 되게 향상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응원을 받았을 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졌다라는 건 결국은 운동 능력이 더 향상됐다라는 결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또 이건 실제 제가 좋아하는 한 감독이 하신 이야기이기도 한데 네네. 스포츠는 전쟁의 축소판이다. 전쟁의 축소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좋아하는 감독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우리가 먼 과거에는 지난 역사에서 실제로 뭐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하는 전쟁으로서 이기고 짐을 평가를 했는데 이게 부정적인 아웃풋들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규칙을 정해서 다치지 않게 누가 이기냐라고 하는 게 사실 스포츠인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테스토스테론은 이제 남성 호르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더 높으면 좀 공격성이라든지 경쟁심이라든지 이런 게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전쟁의 축소판이라는 개념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응원 자체만으로도 그런 효과를 갖는다고 그러는 거군요. 사람의 그렇죠. 그런 흥분 지수를 높이기도 하고 그것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와, 그 정도다. 자, 그러면 이제 경기장을 좀 나와서 우리 네. 일상생활로 한번 좀 판을 바꿔보겠습니다. 네.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떤가요? 어떤가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네네. 제가 이제 헬스 PT라고 해서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관장님이랑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혼자 운동할 때랑 이렇게 관장님이랑 같이 운동할 때 스스로 느끼기에 되게 차이가 있거든요. 달라요? 네,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관장님이 운동을 하는 부위에 이제 근육에 손을 대고 여기 집중하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저도 모르게 뭔가 이제 사람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되고 오.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혼자 하면 포기할 게 옆에 관장님이 보고 있으니까 또 숫자를 세고 있거든요. 15개까지 하기로 했는데 혼자 있으면 10에서 포기하고 싶은데 11, 12 세고 있으면 더 하게 되고 이게 9 넘어가면 벌써 땡기잖아요.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싶은데 옆에서 보고 있고 숫자를 세고 있으니까 더 하게 되고 아마 분명히 PT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일상생활과 많이 맞닿아 있고요. 좀 바꿔 말하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좀 바라봐주고 있고 좀 꾸준히 격려를 해주면 그 사람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그 밑거름 될 수 있다. 네. 아까 선생님 운동하시던 얘기 보면은 어떤 목표를 정해놨을 때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게 뒷심을 좀 실어주는 네. 그런 느낌들이 받았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그런 힘이 있군요, 이게. 네, 맞습니다. 이게 특히나 뭐 어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에게는 좀 더 그런 그 영향력이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실험한 것도 있습니다. 그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로젠탈 교수님이 실험을 하신 건데요. 네. 그 샌프란시스코 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IQ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작위로 그냥 20%를 뽑은 다음에 그 20% 무작위인데 20%의 학생이 다른 학생들보다 IQ가 높게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을 거라고 가짜죠. 무작위로 뽑았으니까 가짜로 선생님들한테 알려주고요. 네. 그리고 8개월 지난 다음에 그 IQ 테스트를 다시 했습니다. 근데 무작위로 뽑았던 그 20%의 학생들이 원래 기존의 IQ 성적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낮았던 IQ도 높아졌고 그러니까 낮은 사람도 더 높아졌고 높은 사람도 더 높아졌고 예, 기존 IQ 점수와 관련 없이 높아졌고 학업 성취도도 더 높아졌다. 전반적으로 다 향상이 됐군요. 예, 다 향상이 됐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선생님이 얘는 잘하는 애구나라고 바라봐주는 시선 하나만으로도 아이의 어떤 성취도 심지어 IQ 점수까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실험 결과로 볼 수도 있고요.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알겠는데 네. 좀 더 나아가서 뭐 동물이라든가 네. 식물까지 넣어봅시다 한번. 네, 똑같이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네, 효과를 볼 수 있는가?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반려견, 반려묘라고 불리는 이러한 동물들은 인간들이랑 상호작용을 분명히 하고 인간이 나에게 화를 내는지 인간이 나를 이뻐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수용체 충분히 인지하거든요. 이거 사실 진화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원래 들끼였다가 이제 가축으로 길들여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얘네들이 생존에 뭐가 유리하냐라고 한 번만 살펴본다면 얘네들의 생존은 결국은 주인과 얼마나 상호작용을 되게 세심하게 할 수 있느냐가 생존에 되게 크게 영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주인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예민한 그러한 개체들이 진화적으로 더 많이 선택됐을. 네. 뭐 이거는 인공 선택인 거죠. 사람에 의해서 선택이 됐겠죠. 얘는 나랑 잘 반응하니까 더 신경 써줬을 테고 잘 반응하지 않고 무조건 짖고 뭐 이러는 애는 버려졌을 테고 했을 테니까 그렇게 선택이 됐기 때문에 점점 그러한 강아지, 그러한 반려견으로 진화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주인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칭찬을 하느냐 네. 아니면 싫어하고 욕을 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것 같네요. 네. 환자를 또 매일 대면하시고 네. 얘기를 하시고 소통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실감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저희 정신과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네. 환자와 의사의 궁합이 있는 것 같다. 궁합. 네. 오. 라고 이야기를 어떤 거죠, 그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사실 뭐 의사가 환자들한테 뭐 이렇게 뭐 진짜 뭐 욕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나쁜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단 말이죠. 다 칭찬을 해요. 네, 좋은 방향으로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환자들은 이렇게 이 의사랑 만나면 잘 치료가 되는데 또 어떤 환자들은 또 다른 의사랑 또 만나면 잘 치료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결국 칭찬도 네. 얼마나 호흡을 잘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냥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호흡을 하지 않고 그냥 네. 아유 환자분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그냥 공허하게 이야기하는 거의 효과보다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알고 얼마나 호흡을 잘하고 또 이게 성격적인 부분도 있어서 이제 맞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좀 되게 강한 성격의 환자면 또 강한 성격의 의사랑 또 잘 맞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좀 서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성격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궁합이 있고 이 궁합은 결국 칭찬과 격려도 얼마나 호흡이 잘 되느냐 이런 부분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 그렇군요. 뭐 현실적으로는 그런 환자와 의사가 성향이 맞도록 매칭되거나 그런 시스템은 전혀 없죠. 네, 그렇지는 않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환자들이 네. 해보고 아니면 또 다른 의사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네네. 네. 칭찬과 격려가 긍정적인 그런 영향, 뭐 인식도 있지만 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그 신인 선수가 네. 응원을 받고 좀 부담을 갖고 네.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우리 일상에서 네. 또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있을 수 있는지. 네. 일단 뭐 신인 선수들이 그 어떤 부담을 갖는 거 이거는 사실 제3자가 칭찬을 해줬을 때 부담을 갖는 경우고요. 네. 완전히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제3자가 욕을 하고 나쁘게 보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를 이제 스티그마, 낙인 효과라고 하는데요. 사실 정신과랑 되게 맞닿아 있습니다. 사실 정신과 질환이 있다라는 게 예. 그렇게 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는 않는다라는 부분.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조현병 환자다라고 이제 스티그마가 한번 쓰이는 순간 사람들의 그 시선 자체가 분명히 이제 약을 먹고 잘 조절이 되고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본다는 시선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은 중요한 건가요? 중요하죠. 중요한 거죠. 네. 예. 사실 뭐 직장 생활 하고 계시지만 직장 생활 하는데 뭐 상사나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 동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이제 거의 부적응자가 되겠죠. 그렇죠. 사실 또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네,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거 자체가 나쁜 건 분명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좀 지나치면 좀 독이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 시선 자체를 너무 의식하고 스트레스를 매번 받다 보면 이 사람이 망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말라라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지금 사회에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지나치기 때문에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화적으로 사실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이거에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정말 생존과 직결되는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현대 사회로 보면 우리가 그거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사실 정말 생존과 연결되진 않거든요. 네, 실제로 뭐 직업을 잃어도 복지 체계가 사실 갖춰져 있고 뭐 하다못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타인의 시선 중요합니다. 그거 신경 안 쓰면 안 됩니다. 근데 그 타인의 시선과 내 내재적인 힘과 맞닿아서 그 힘을 이용을 할 수 있다면 나에게 긍정적인 거지만 내 내재적인 힘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만 맞추게 되는 순간 결국은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시선에 신경을 쓰되 이 시선과 내 안의 힘과의 어떤 교집합을 찾는 거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힘을 바탕이 돼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안에 힘을 키우기 위한 것 중 뭐 나다워지는 것과 같은 말인가요? 네, 나다워지는 거랑 나다워진다? 같은 건데 결국은 중요한 건 사람들이 나다움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나다움이 뭐지?에 대해서 답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고요. 그 이유는 뭘까라고 했을 때 사실 저희가 항상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나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 근데 그게 다 가짜고요. 실제는 무의식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진짜 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줘야 진짜 나다움을 찾을 수가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무의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무의식이니까 사실 알기도 어렵고요. 예. 근데 그 무의식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줘야만 진짜 나다움을 발견을 하게 되고 그 나다움의 바탕을 둬야만 타인의 시선에 압도당하지 않고 네. 그 타인의 시선을 나의 포텐셜을 증진시키는데 네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쓸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얘기는 우리 올림픽 선수들에게도 좀 접목될 수 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뭐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네, 자기 자신에게 경기에 좀 집중할 수 있고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네, 이런 자세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마음가짐. 네, 방금 말씀하셨던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접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음. 지점인데요. 결국은 뭐 사람들이 그냥 긍정적인 마음 가져라라고 하잖아요. 그냥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되게 이게 공허하거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외침만으로는 나의 수행 능력이 향상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만으로 향상될 수 있다면 뭐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 전에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가면 다 잘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 할 수 있다가 힘을 발휘하는 경우와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은 예. 결국은 할 수 있다를 외치면서도 그 안에 내가 정말 그 연습을 할 때 되게 잘 된 경우들의 어떤 감각, 집중을 하면서 그 느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내면의 힘이 존재를 하고 그거에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외재적인 힘을 맞닿게 해서 하는 거와 내가 운동했을 때 잘했을 때의 느낌, 못했을 때의 느낌은 전혀 무시하고 내 내면의 어떤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게 완전 천지 차이거든요. A급 선수들은 이걸 잘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현진 선수 어떤 부분이 놀라우냐면 이제 홈런을 맞고 지는 경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홈런을 맞고 진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유현진 선수가 어떨 때랑 어떨 때는 인터뷰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떠냐면 똑같이 홈런 맞고 진 경기인데 예. 다른 사람이 보면 똑같은 걸로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유현진 선수는 그걸 구별합니다. 내 내면의 힘과. 뭐냐면은 유현진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어떨 때는요 홈런 맞고 졌는데 상관없습니다. 저는 공을 잘 던졌는데 저 사람이 저 타자가 잘 친 거라 잘 쳤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인터뷰할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저 그때 실투였습니다. 다음에는 그 실투를 줄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터뷰가 달라져요. 이 말은 뭐냐면 외재적인 사건만 봤을 땐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유현진은 내재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이건 내가 공을 잘 던졌는데 맞은 홈런인지 내가 공을 잘 못 던졌는데 맞은 홈런인지를 구별을 했어요. 잘 던졌는데 맞은 홈런이라면 난 그 자리에 공을 어쨌든 꽂아 넣었으니까 상관없다. 상관없다. 이거는 내가 잘했고 저 사람이 잘한 거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네네.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구별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내 내재적인 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A급 선수를 구별할 수 있는 심리적인 부분을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대와 관심 그리고 격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속의 윤활유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될 수 있겠는데 어떤 경우에서는요 그 윤활유가 한 사람의 정신적이고 또 육체적인 생명까지 좀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이 결과보다는 이 과정을 칭찬하는 그런 한마디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마인드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